소문만 무성했던 대한민국 두 번째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실체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바로 KT즘-3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 KT즘-3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KT즘-3가 괴물미사일 현무5와 함께 우리 군의 화력급 판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흔하게 퍼져 있는 상식 중 하나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찰 감시 자산이나 재래식 전력 등을 비롯한 무기체계의 첨단화, 전쟁 수행에 소모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경제력 등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커넥션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방심해왔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례로 개전 초기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를 비롯한 각종 수많은 화포와 미사일 등으로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주요 거점 시설을 타격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KAMD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또 단단해지고 있지만 지금 단계로는 일단 맞고 그 다음에 때린다는 기본 전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최대 2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특작부대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남한에 침투해 게릴라전을 펼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어떤 식의 전쟁 범죄를 일으켰는지로 충분히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초반부터 정밀하고 막강한 화력으로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예 허튼 생각을 못하도록 머리통을 박살낼 정도의 화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KT즘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KT즘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제기된 번개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사업 이름처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확실하게 적을 응징한다는 목표로 탄생한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2014년에서 2020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양산 단계에 돌입한 KT즘-1은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 등에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 등 약 1000여 문의 포를 밀집시켜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중 직접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300여 문의 장사정포가 시간당 6000발의 포탄을 발사하면 순식간에 서울과 수도권은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즉각 KT즘-1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KT즘-1은 북한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우리 군의 대화력 수행체계의 핵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화력뿐만 아니라 대응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수한 무기체계입니다. KT즘-1은 지난 2017년에 처음으로 실제 사격이 공개됐는데요. 사거리가 180km에 달하는 고정식 사연장 발사대에서 발사한 열압력탄이 목표물에 투하되면 지하에 건설된 단단한 콘크리트 지하 벙커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진 폭발의 원리를 이용한 열압력탄은 순간적인 폭발력이 일반적인 고폭탄보다 낮지만 지속해서 주변에 압력을 주며 피해 지속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폭발 반경의 모든 산소를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진공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덕에 적이 구조물, 예를 들어 갱도나 땅굴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고압의 폭발력과 화염을 이용해 내부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이루어진 북한의 땅굴이나 갱도포를 파괴하는데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걸 참고 있을 대한민국이 아니죠. 우리 군은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한 KT즘-2의 개발을 확정짓고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체계 개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활륜인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하여 생존성과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길이와 크기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인데요. 구경은 기존의 400mm에서 600mm로 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열압력탄이 아닌 고폭탄두를 탑재해 구조물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슷한 체계인 에이테킴즈를 탑재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떠올리시면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KT즘-3는 KT즘-1, 2의 개념을 모두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미사일입니다. 실제로 2024년에서 2028년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개발될 KT즘-3는 기존의 KT즘과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탄두 차이에도 알 수 있듯이 KT즈먼이 북한 장사정포 갱도진지 파괴가 주목표라면 KT즘2는 적정심해 지휘 후 방공망, 비행장 등을 중점적으로 타격합니다. 반면 KT즘3는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북한 내륙의 전략무기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KT즘1, KT즘2가 위급 대응을 위한 미사일이라면 KT즘3는 유사시 가장 먼저 전략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즉, 급소를 노리는 치명타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발사 방법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T즘2가 8륜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을 활용한다면 KT즘3는 10륜의 발사 차량에 발사관 2개를 탑재하며 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무인 발사대 체계를 추가해 본격적인 미사일 포대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 기존 이상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일례로 KT즘3 탄두 부분의 외형이 기존에 뾰족했던 모습에서 뭉툭하고 넓어졌으며 동체 너비도 커진 데 비해 길이는 KT즘2보다 조금 짧아졌는데요. 미사일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KT즘3는 현무5 같은 고위력의 미사일로 광범위한 범위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탄두가 뾰족하면 공기저항이 줄어들어 고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지상에 닿는 동시에 부서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T즘이나 현무2는 낙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지만 깊은 지하 속에 수많은 벙커와 땅굴이 있는 북한의 특성을 생각하면 뾰족한 탄두보다는 KT즘3에 적용되는 뭉툭한 탄두가 더 유리합니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고 낙하 속도가 느려져 오히려 지하로 뚫고 들어갈 때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중인 한 가지 무기체계의 성능을 가지고 정밀도와 광범위하고 강력한 타격이라는 두 가지의 예상이 모두 나오고 있는 셈인데요. KT즘3가 킬체인과 KMPR의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벌써 눈에 선합니다. 현재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할 우리 군의 미사일은 현무 시리즈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자타공인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도 한계가 있고 가격도 워낙 비싸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표적 의량에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KT즘3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라 수없이 깔린 장사정포나 다른 목표물에 대해서도 부담없이 발사가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발사하고 시원하게 깨부수는 것이 KT즘 본연의 가치라고 한다면 KT즘3는 대한민국의 대화력전 개념을 바꿔버리는 무기체계가 될 것입니다. 최종병기라는 말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 단어에서 풍기는 비장한 이미지와 분위기가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군사 분야에서도 최종병기라고 불릴 만한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근접방어 무기체계 시위즈입니다. 시위즈는 함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 이외에도 대함유도탄, 테러선박, 고침투적 등에서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대중문화에서는 최종병기가 재미와 감성을 위한 장치로 쓰인다면 해군 함정에서의 시위즈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함정을 보호해줄 최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과거 예전에서는 함포와 어뢰로 적 함정을 공격했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함정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한 대함미사일이 주된 공격수단인데요. 적의 대함미사일이 포착되면 우선 기만 체계나 함대공 미사일로 대응하게 되지만 모든 요격이 실패할 시 시위즈가 방어에 나섭니다. 통상적인 시위즈의 사거리를 5km 내외로 가정했을 때 기껏해야 3에서 5초 이내에 대함미사일을 요격해야 함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위즈는 함정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중요성은 재차 반복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일례로 거함거포주의가 팽배했던 제2차 세계대전 시절에도 일종의 시위즈는 존재했는데요. 거대한 함포를 탑재한 막강한 전함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적의 무기는 함포나 어뢰보다는 급강하 폭격기였습니다.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전함들도 급강하 폭격기가 투하한 폭탄 몇 발만 맞으면 전투불능에 빠지고 심지어 운이 나쁘면 한 발만 맞아도 유폭이 되어 침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정에는 급강하 폭격기나 전투기를 요격할 수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공포였습니다. 미국의 5인치, 40mm, 20mm 등의 다양한 대공포는 태평양 전쟁 당시 2773대에 달하는 일본의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하니 나름대로 성과는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20mm 기관포의 경우 9300발당 한 대꼴로 격추한 셈인데요. 그리 높은 성공률이 아닌 것 같겠지만 지금 같은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라 사수가 항공기를 육안으로 조준해 탄막을 형성하여 격추하는 방식임을 생각하면 경이로운 수준의 요격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대공포를 인력으로 작동하여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방식은 자취를 감추었고 스틱스, 액조세 등에 대한 미사일이 등장하며 이에 대응하는 함정의 방어 체계도 첨단화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동화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시위즈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도 90년대 후반부터 램, 골키퍼, 펠렁스 등의 시위즈를 도입해 운용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골키퍼는 우리 해군이 운영하던 주력 시위즈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골키퍼를 제작한 네덜란드의 시그널사가 2000년대 중반에 골키퍼의 제작 기술과 생산 라인 인수를 대한민국에 제의했다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기관포 형식을 대표하는 시위즈는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미국의 펠렁스인데 당시 펠렁스의 대당 가격은 50억 원인데 반해 골키퍼는 100억 원 정도로 가격이 무려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골키퍼를 도입해 운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한국,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칠레 등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속적으로 골키퍼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의 관련 기술과 생산 라인 전체를 아예 통째로 인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고 시위즈의 시장 전망도 밝다고 판단하지 않아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2009년 우리 해군이 시위즈로 미국 내 시온사의 리밀16램과 펠렁스를 선정하자 정말 골키퍼는 단종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펠렁스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자 업그레이드를 빌미로 가격도 덩달아 인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현실에 맞는 성능 개선 요구와 예산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시위즈2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상세 설계는 끝마쳤고 곧 기술 실증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은 골키퍼 제작사와 제휴를 맺고 우리 해군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운용 중인 골키퍼의 유지 보수와 개량 작업까지 해오던 상태입니다. 이 덕에 대한민국은 이미 시위즈 제작에 관한 기술, 인력, 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시위즈2는 독자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키밍 미사일과 고속정 침투 역시 방어가 가능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 시위즈2가 개발 완료되어 양산을 시작할 텐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상승과 수출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